네, 피터입니다. 테슬라가 어떤 차인지, 왜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지 한번 타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나오면 알잖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국내 운용팀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운용팀 피터입니다. 오늘은 미래 산업인 전기차와 테슬라 또 스페이스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테슬라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 과연 저런 차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엔진차와는 뭐가 다를까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델 X를 저희한테 빌려줘가지고 오늘 처음 타보게 됐고요. 근데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편리하고 하나의 약간 스마트폰 같은 그 느낌을 굉장히 차를 타면서 많이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간략하게 뭐 테슬라에 대해 사실 인터넷 찾으면 워낙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알파칸 지식 내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08년도에 처음으로 테슬라의 첫 모델인 로드스터가 출시가 됐고, 2010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IPO를 하죠. 테슬라의 비전이 3개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 첫 번째, 전기차는 리튬 이온 배터리, 요즘 2차 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에 의해서 가동이 돼야 된다는 게 first 비전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전기차라는 게 굉장히 섹시한 자동차가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일반 소비자한테 심어주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었고, 세 번째는 굉장히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가지고 양산차가 전기차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피터가 굉장히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순히 테슬라는 전기차 연간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이 플랫폼으로 할 역할이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에서 거는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네. 대본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더 덥다. 근데 나 커피 한 잔 마시면 돼요? 일단 뭐 전기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전기차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뭐 긍정적,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 보시면 냉장고, 가습 이런 것들이 휘발유로 엔진이 달려가지고 가동을 하지 않잖아요. 자동차도 굉장히 구닥다리거든요. 이 100년 역사상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자동차가 구동이 되는 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자동차도 우리 뭐 하나의 이제 가전제품화, 이제 스마트폰처럼 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거기서는 엔진하고 휘발유하고 없어져야 된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질 경우에 필요로 하는 전기는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큰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유의 경제 관점에서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기반은 전기차가 돼야 된다라는 믿음에서는 지금이야 규제 때문에 많이 팔리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이 자동차를 대하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얘기해 주네요. 그 정도의 내용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테슬라만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좀 더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이제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또 한 영역에선 스페이스X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된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하는, 도대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는 사실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저궤도 위성을 지구 주변에 48,000개를 띄워가지고 그 위성들이 땅으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인터넷을 쓰게 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랑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크게 다른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성을 48,000개나 띄운다라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거든요. 위성을 이렇게 많이 띄운다는 건 결국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커버를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궤도에 떠 있는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긴 하지만, 이 위성이 한번 움직이거나 지구 자전에 의해서 움직여 버려서 그 해당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다거나 이런 때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고궤도에 엄청 높이 떠 있는 것보다 저궤도로 떠 있을 때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인터넷 같은 데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사실 지금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기보다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 저희 에셋플러스 스텝 5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 스텝 1이 뭐죠? 산업의 존재. 네, 산업의 존재를 저희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존재라는 거는 저희 체인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는 효용과 인프라와 가격이 있어야 산업은 존재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봤을 때 통신사의 영역이 충분히 침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의 존재는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헬렌, 작년에 우리나라 통신 3사가 5G 투자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1,000억, 몇백억, 그 정도로 보통들을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작년에 쓴 돈만 8에서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매년 그 정도의 돈은 써야 5G, 4G망 이런 그 네트워크망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스타링크가 48,000개의 위성을 전체를 띄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보통 이제 몇백조 그렇게 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거기도 10빌리언, 대략 우리나라 돈은 한 12조 정도면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위성을 띄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스페이스X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우주선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주에 뭔가를 띄워 놓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그 발사체 비용이에요. 이것만 몇 천억씩 돈이 드는데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스페이스X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굉장히 빠르게 띄우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영상들이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영상을 찾다 보면은 스타링크 프로젝트에서 나온 위성들이 60개가 줄을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 10일에 한 번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스텝 1에서에 대한 고민입니다. 통신사들이 지금 연간 10조씩 투자를 하면서 5G 통신망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에서 띄워놓은 위성으로 이 네트워크망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 산업의 위협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통신사의 위협과 기회 요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통신사 분들이랑 미팅을 하면 아직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를 위협으로 별로 여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어떤 기회 요인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사실 기업보다 좀 더 앞을 보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좀 더 마음이 편안한 투자, 미래 산업에 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위험 요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이게 B2C로 소비자 단으로 서비스가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통신사에 내는 돈을 스페이스X에 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비용이 10조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들여올 때 통신사들이 영리하게 이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와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투자 비용을 굉장히 감축할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사실 2024년 정도에 상용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4년 정도 뒤의 일이긴 한데요.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화,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변화는 굉장히 주의 깊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요.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밀집 지역을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당연히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5G 통신망과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와는 보완제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확실히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무조건 된다, 이걸로 대체된다 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신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 사실 스타링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속도가 1GB/s 이거든요. 근데 5G가 제대로 깔려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속도는 한 7기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기가가 나오는 게 스타링크의 속도라면 이거는 7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기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욕먹는 부분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성이 60개나 올라가고 48,000개가 깔려버리면 빛이 들어올 때 이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향을 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이는 것도 좀 존재를 하고, 천체를 관찰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인비저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좀 계속
개발을 해서 탑재를 시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우주 쓰레기죠. 우주 쓰레기. 예, 그러니까 48,000개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이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얘가 이제 위성이 사용되고 나면 얘가 자연스럽게 지구 궤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구 궤도로 들어오면서 얘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쓰레기에 대한 걱정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고 앨런 머스크가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면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피터가 스페이스X 이야기했잖아요. 인상 너무 옆에서 너무 찌그리. 아 너무 찌그리. 너무 찌그리. 아 너무 강해. 알아서 잘 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근데 스페이스X를 보면은 그 앨런 머스크가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플러스 상장돼 있는 테슬라 이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를 만들었고 스페이스X는 2023년부터 사람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게 중장기적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한 것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도 이 사람이 화성을 가든 뭐 달을 가든 인터넷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서도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그걸 넘어서 지구에서도 그런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가 자율주행차화 될 때 이제 통신 서비스와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저희가 오늘 제이와 함께 제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 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을 딱 사라거나 어떤 종목에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래 산업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위기가 급격하게 닥칠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는 전기차라는 엄청난 위협이 닥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10년 전부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를 충분히 좋았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투자자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미래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 반영되고 앞으로 그 미래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거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보면서 변화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을 좀 들여놓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차가 오면은 봉고차인지를 인지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있네. 우리 밥 먹고 오자. 냉면 좋아해요? 냉면 제일 유명한 냉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좋다.